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일단 4가부터 하겠습니다. 해야 돼. 한 주만에 나락으로. 축 쉬는 개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셔서 제가 정말 고심 끝에 픽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뭐 반 맞았어 나. 네. 저희 둘이 합쳐서 6개. 그렇죠. 3. 근데 이게 고민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시험도 그냥 딱 1번 찍었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주 전북할 때. 무승부 땡긴다 그랬지. 무승부 땡긴다고. 그 첫 경기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땡기는 대로 했는데 이거는 막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저희를 따라서 만약에 소액이라도 베팅하신 분들이 심심한 사과의 말씀 사과드리고 더 좋은 컨텐츠로 저희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라운드 경기 다 재밌었습니다. 네. 멋있는 골도 엄청 많이 나왔고 자 2라운드 리뷰도 있고 3라운드 프리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갑니다. 첫 경기는 제주 전북의 경기였습니다. 결국은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작 전에 전북 라인업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세봤잖아. 몇 명 바뀌었나. 제주는 사실 예상대로였고 저희가 얘기한 대로 사실 정은 선수 자리에 김경재 선수 들어간 거 빼놓고는 거의 예상한 대로 움직였는데 전북은 거의 파격이라고 할 정도로 일단은 생소한 3백 카드 최철순, 최보경, 구재령이 섰고요. 신인 박진성과 이유현이 좌우 윙백에 섰고 김보경, 정혁, 최영준이 중앙을 이루고 구스타브와 또 이지훈 또 신인 선수가 최전방에 섰습니다. 경기 이제 김상식 감독이 얘기하더라고요. 초반에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이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로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변화의 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경기에 비교해서 7명이 바뀌고 무엇보다 이 전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좀 좋은 결과, 경기력이 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과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에 특히 좀 부진했는데 전반 31분 구스타보의 골대를 맞춘 헤더를 제외하고는 위력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어요. 제주가 훨씬 좋았어요. 맞아요. 후반 이제 이승기, 김승대, 일류첸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서브티튜션을 하면서 분위기를 싹 바꾸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경기였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저는 그 로테이션보다는 그거는 뭐 김상식 감독이 설명을 했으니까 지난 경기력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난 개막전에서도 경기력 자체는 썩 좋지 않았는데 뭐 전북이 워낙 초반에 이런 형태로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좋은 팀이잖아요. 근데 김상식 감독이 분명 취임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 화려한 공격이라고 얘기했는데 공격. 화끈한 공격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좀 낙제점이라고 보고 싶은 게 빠르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밀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측면을 뭐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중앙 쪽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컨셉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컨볼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요. 그 훈련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제 측면 자원도 부족하고 가운데 쿠니모토가 좀 빠지긴 했기 때문에 이 뭐 어느 정도 경기를 풀어나겠다는 의도가 좀 대신에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좀 뭐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고 물론 그래도 이제 교체 선수들이 계속 득점을 해주고 과감하게 변화를 준다는 점 이런 점에서 김상식 감독의 지도력은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전북의 컨셉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고 선수 개인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김보경, 최영준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김보경은 지난 시즌에도 사실 좀 많이 좀 부진했잖아요. 맞아요. 올 시즌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해서 좀 뭔가 아쉬운 느낌. 최영준은 포항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가운데서 만들어가야 할 두 선수가 부진하니까 패스가 세네 차례 연결되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두 선수가 전북 전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날 성과, 그나마 성과라고 한다면 돌아온 이승기가 여전하다는 점. 만 기자가 항상 이승기에 대한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올해도 알토란 같은 활약을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는 좀 어땠나요? 이날 승리하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의 경기력이었다. 마무리만 잘 됐다면 잡을 수 있는 경기였고 사실 지난 경기도 진서욱 퇴장 전까지는 나쁜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이 정도였는데 전북을 상대로도 이 정도 끈끈함 보여줬다는 것 제주의 전력이 역시 소문대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외인들만 성공적으로 가세하면 중상위권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남길 축구 확실히 까다롭고요. 안현범 동점골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남길 감독이 지금껏 본 골 중에 최고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 라운드 골 그리고 시즌 골 후보로도 손색이 없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K리그에서 이런 솔로 골 플레이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사실 안현범이 지난 겨울에 밴쿠버 오퍼를 받았는데 잔류를 했거든요. 제주 입장에서 안도의 한숨 쉬었을 것 같고요. 아직 주민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날 결과로 제주 선수단 전체에 자신감을 더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소득일 것 같습니다. 그럼 불만찬 선정 킹 오브 더 매치는 안현범. 맞아요.
안현범의 스프린팅은 네. 제주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가장 강력한 공격 루트이자 여기에 또 후반에 또 그 가운데로 이동해서 수비하는 장면 기억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 확실히 수비까지 좋아졌어요. 여기에 엄청난 원더골까지 넣은 만큼 안현범의 이름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얘기하는 순간 골을 떠올렸는데 스털링이 아마 이렇게 맞아요. 골을 잘 넣는 것 같아요. 접고 맞아요. 접고, 왼발 아주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광주 울산전 가보겠습니다. 만기자 다녀왔죠? 네. 울산이 1대0 승리하면서 2연승 달렸습니다. 일단 울산 홍명보 감독이 경기 후에 뼈있는 말을 했죠. 승점 3점만 따낸 것에 만족한다. 그 정도로 경기 내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본 바로는 비겼어도 크게 할 말 없는 그런 경기력이긴 했습니다. 광주 김호영 감독이 스스로 이동준과 김태환의 오른쪽 측면을 지웠다. 요새 그 커뮤니티를 하시는지 이런 표현을 생각보다 잘 쓰세요. 지웠다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 연륜 있는 감독들은 지웠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측면을 좀 봉쇄당하면서 강원전에서 보인 울산의 강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엄톱, 엄원상을 원톱으로 두는 공격 전술에 어떤 수비진이 좀 흔들리는 모습, 유효 슛 횟수가 울산이 6개, 광주가 5개, 1개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주가 득점력이 조금 좋았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었다. 펠리페가 나왔다면. 펠리페가 나왔다면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경기였고 광주가 젖잘싸였다면 울산은 뭐 이 잘 못 싸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을 것 이잘 못 같습니다. 싸는 뭐예요? 이겼지만 잘 못 싸. 뭐야. 아 미안합니다. 아재같이. 네.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석패한 팀보다 그래도 신승한 팀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지난해 5월 맞대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당시에 울산이 엄원상에게 1부 리그 데뷔골을 선물하면서 원더골이었죠. 네,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쌓여서 전부에 우승을 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달랐습니다. 경기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잔디 상태도 썩 좋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보여줬다. 이날도 어김없이 출근한 조현우의 선방에 많이 의존한 건 최고야. 예, 부인하기 어렵지만 상대가 몰아칠 때도 우승권 팀다운 여유를 보였습니다. 특히 저는 서령우하고 원두재가 내공이 확실히 좀 다른 선수라고 느낀 게 원두재는 벌컵이 됐어요. 벌컵도 됐고 몸빵으로 그냥 밀어붙이다. 예. 그리고 원두재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거칠게 파울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어린 선수면은 덤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형이어도 뭐 어쩌라고. 근데 그런 게 없이 툴을 털고 또 묵묵히 뛰어가. 그리고 서령우도 볼을 간수하는 능력이 저는 엄청나다. 저는 김태환보다 그 능력이 훨씬 좋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선수가 볼을 안전하게 운반하니까 광주도 체력 소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새로운 22세 카드의 가능성을 확인했죠. 강윤구 대신 김민준이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뭐 홍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죠. 뭐 이동경을 투입하면 강윤구가 나올 수 없으니까 왼쪽을 누가 나와야 된다. 그럼 김민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확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동준, 뭐 엄원상처럼 빠른 선수가 아닌데 생각보다 여유가 있고 체력 안배를 경기 중에 하는 것 장면도 봤고 근데 요소마다 날카로운 그 킥 한 번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반 37분에도 골문 구석을 찌르는 왼발 슛도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 빗맞을 수도 있었는데 잘 그 발등에 얹히면서 득점을 했고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유망주가 골을 넣어주니까 팀이 확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원전에서는 확실히 조금 뭐 5대0 승리하면서 약간의 좀 뽕을 맞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홍 감독도 인정한 대로 전력이 100%는 아닙니다. 일단 이청용 힌터지어가 100% 아니고 홍철 고명진 아직 돌아오지 못했고 박호도 3월 4일에 팀 훈련 합류했거든요. 데뷔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이겼으니까 다행인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 울산다운 울산을 보여줄 것 같고 광주는 뭐 짧게 설명하면 2연패를 당하게 됐지만 수원전과는 180도 다른 경기력을 보였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라커룸에서도 뭐 함성도 지르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경기력이 좋아서. 그 당장 주중 경기까지 모르겠지만 주말에는 펠리페도 돌아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KOM 누구로 할까요? 아, 조현우 안 뽑을 수 없죠. 그러니까요. 네, 약간 좀 이상합니다. 일단 김종우의 그 왼발 슛은 먹었어도 사실 할 말 없는 진짜로. 네, 그런 슛이었는데 그것도 운동신경으로 막았다는 것. 그리고 조현우가 작년 6월엔가 4경기 연속 무실점 한 거 있거든요. 이번에 느낌상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무실점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커리어 하이가 올 시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초반 거의 완벽한 행보를 보이고 완벽합니다. 있는 조현우입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인천 대구전. 인천이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성 감독이 경기 후 그랬더라고요. 올 시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조성 감독 잘 아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스타일인데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이내 경기를 보면 허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경기 펼쳤습니다. 사실 지난 프리뷰 때 말씀을 드렸죠. 인천이 슬로 스타터 이미지를 지우기에 초반에 완전 승부수를 띄웠어요. 사실 포항과의 개막전에서 지기는 했지만 경기력이 나쁜 편이 아니어서 무고사가 빠진 공격적만 잘 해결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공격이 해주니까 승리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날 조 감독이 3톱에 이제 네게바, 김현, 22세로 9번철 내세웠는데 네게바 제가 지난 프리뷰에서 키맨이라고 했었죠. 기대 이상의 모습 보였습니다.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경남 시절에 좋았던 모습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 헛다리 짚는 것도 그렇고 좁은 공에 살짝 내주는 거, 그다음에 돌파하는 과정 이런 전반적으로 사실 인천이 무고사 아길라르라는 확실한 중앙 공격 라인에 비해서 이제 측면에서 완전 1대1로 풀어줄 수 있는 크랙 유형이 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게바가 부활의 기미를 보이면서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현 9번철도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이 중앙에서 버텨주면서 인천 공격에 힘을 받았어요. 사실 인천이 무고사의 백업으로 고민이 많아서 올해도 무조건 이 자리를 채우자 해서 염두에 뒀던 선수가 누구였냐? 광주의 김주공. 그다음에 경남으로 간 윤주태였습니다. 김현이 3순위였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어쨌든 예전에 가진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내리막 K3에서 센터백으로 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지난 시즌 부산에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데려왔는데 인천에서 동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고 어쨌든 전술적으로 잘 움직이면서 무엇보다 상대 수비가 피지컬이 좋잖아요. 거기서 딱 버텨주니까 어쨌든 인천이 및 공격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9번철은 이날 최고의 수확이 아닌가 싶은데 인천이 22세 고민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준석이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깜짝 카드로 내세운 게 9번철인데 선제골도 넣고 두 번째 골도 중요한 기점 패스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사실 이 연령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신감이에요. 맞아요. 네. 조성환 감독 말에 의하면 성격만 보면은 더 잘할 수 있는 유형이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까지 더했으니까 인천은 이준석의 9번철이라는 확실한 22세 카드를 확보하면서 이 고민을 완전히 씻었고요. 이날 또 하나의 수확이라고 한다면 3백이 아닌 4백을 기반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자원상 훨씬 더 잘 맞는 느낌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느꼈어요. 예. 김도영, 문지한이 3-4-3 중앙 때보다 훨씬 움직임이 좋았고 문지한 좋아. 네, 오재석도 윙백보다는 풀백 자리가 훨씬 더 편안해 보이면서 수비적일 때는 3-4-3으로 가고 공격적일 때는 4-3-3이라는 옵션을 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천 여러모로 수확이 많은 경기였습니다. 네. 대구 이야기 해야 되는데 지난 수원FC 개막전 후반전만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최악이었던 전반전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수비가 안 좋아요. 대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를 두텁게 하고 세징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팀인데 수비 자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어요. 틀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런 그쵸.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왜냐면 수비는 지난 시즌 멤버랑 비슷해서 대구도 큰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는 믿는 구석이야 그랬는데 조직 자체가 좀 무너진 느낌이 나고 여기 역습할 때 속도를 내줄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용우가 김대원의 대체자라고 하는데 김대원은 역습 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선수인데 안영훈은 약간 타이밍을 뺏는 스타일이죠 상대방의. 원더볼에 더 능한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가운데 버텨줄 선수가 없는데 세징야까지 지금 경기 풀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 또 달려줄 선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답답한 느낌이 좀 많고 개인적으로는 김진혁을 아예 좀 최전방 자원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김진혁 이날 마무리 나와서 쉬웠지만 수비 뒤로 빠져나가거나 뭐 득점할 수 있는 위치로 가는 모습은 진짜 좋거든요. 찬스 다 김진혁이야. 그러니까요. 예. 뭐 어쨌든 네. 이날 뭐 운도 따르지 않았어 사실 뭐 네. 골대도 맞추고 그랬는데 대구는 2년 연속으로 인천에 첫 승을 내준 팀이 되고 말았거든요. 네. 대구는 에드가가 돌아오고 세르지뉴가 적응하는 초반 다소 힘들 거라 예상을 저희가 모두가 했을 거예요.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만찬 KOM 누굽니까? 저는 김현과 고민을 하다가 방금 문지한 좋아가 그랬잖아요. 문지한으로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워낙 수비형 미드필더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문지한 리그에서 저평가된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하나 생각하는데 수비력만큼은 정말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드업이 조금 아쉬워서 지금 그 정도까지 레벨을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인천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수가 아닌가 싶고요. 이날도 가운데서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인천이 이겼지 않나 싶습니다. 그 경기 중에 탈압박하는 장면 하나 있어요. 상대 수비를 약간 페이크 동작으로. 근데 그 장면 보고서 문제는 원래 이 정도 선수였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6일 마지막 경기 강원 포항전이었습니다. 포항이 네. 3대1로 승리하면서 연승구도 달렸습니다. 네, 전반과 후반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광주에서 현장 취재 끝나자마자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좀 봤거든요. 전반에 포항이 고전하는 걸 보고 이거 뭐지? 느낌이 쎄했어요. 그러니까 강원이 준비를 잘 해갖고 나온 느낌이었어요. 살살 물러나 있다가
포항이 공 잡으면 왁 달려들어서 포항을 당황하게 하고 그러니까 포항이 할 수 있는 건 백패스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전반 21분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김대원이 프리킥으로 약간의 행운이 가미된 선제골까지 터뜨리면서 강원이 앞서 나갔죠. 1대0으로. 예. 그리고 눈도 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분위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항 감독이 누굽니까? 바로 김기동 감독이잖아요. 예, 개막전에서 인천전에서 용병술로 2대1 역전승을 거둔 바 있어서 이날도 김기동이면 뭔가 좀 보여주겠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좀 보여줬습니다. 뭐 전혀 새로운 변칙 전술 이런 게 아니고 인천전과 같은 패턴으로 교체했어요. 선발 출전한 중앙 미드필더 오범석을 빼고 수비수 전민강을 투입하면서 라이트백 신광훈을 오범석 자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미의 이승모를 또 고영준으로 교체했어요. 똑같았네. 예, 똑같았어요. 신기하게도 이게 먹혔습니다. 고영준이 지금 선수 통틀어서 가장 폼이 좋다 그러거든요. 22세 자원이기도 하고. 근데 고영준이 들어가자마자 아마도 첫 터치일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고영준도 침착했지만 좌측에서 결을 달아 촥 깔아주는 강상호의 패스 왼쪽에서 정말 일품이었고요. 물 올랐어요. 예, 2주의 골이 뭐 안현범 혹은 뭐 김민우라면 2주의 어시스트는 주저하지 않고 저는 강상호의 기성용이 있구나. 기성용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허를 찌르는 그런 패스를 찔렀고요. 여기서의 흐름이 완전 넘어갔죠. 김기동 감독은 후반 23분에 공격수 팔라시오스를 빼고 또 수비수 박재우를 넣었습니다. 원래는 반대로 맞아요. 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만큼 이게 미리 준비한 그런 전술대로 교체를 한 건데 인천전처럼 레프트백 강상우를 더 공격적으로 맞아요. 활용하기 위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동점골도 이 교체 2분 만에 나왔습니다. 고영준도 2분 만에 득점했거든요. 2분 만에 신진우의 코너킥을 하창래 머리를 짧게 민 군입대를 지금은 들어갔겠네요. 이마로 받아 넣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또 권한규가 그 전에는 약간 세트피스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영과 서로 좀 밀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그 권한규가 또 한 번의 헤딩골을 넣으면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원은 조금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경기에서 8골을 내주면서 연패를 당했거든요.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확실히 초반 행보는 좀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 특히 두 경기에서 세트피스로만 3실점을 했습니다. 이날도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세트피스에서 무너진 거예요. 맞아요. 골키퍼도 바꿔가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수비 쪽에서 뭔가 조금 개선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수비였는데 개선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올 시즌에도 김대현의 프리킥 빼고는 지금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은 공격과 수비가 모두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포항은 일단은 패턴이 전반을 지키고 후반에 몰아치자 이런 그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전반에 계속해서 선제골 먹으면서 그러니까요. 좀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는 해요. 그래서 이 점도 아마 조금 보완해야 할 점이 아닐까. 안전하게 이기기 위해선 그런 숙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KOM은 누구로 할까요? 강상우로 하겠습니다. 이날 이도움을 추가하면서 본격적으로 2년 연속 도움왕 수상에 나섰는데요. 첫 어시스트는 굉장했고 권한규를 향한 프리킥도 정확했습니다. 확실히 물이 올랐어요. 그리고 김기동 감독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상우를 공격적으로 쓸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그랜트도 왼쪽에 수비 넣었고 박재우도 넣었고 근데 이걸 사실 보답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부담도 될 거고. 근데 그걸 즐기는 듯한 인상이 좀 있고 송민규랑 약간 선의의 경쟁하듯이 서로 돋보이려고 하는 게 저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상우를 이 경기의 KOM으로 뽑았습니다. 네.